스루프타임즈 2022년 10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긍정적으로 어리석다는 중앙정보국의 평가를 거부한다는 제목으로 인사이드 톰 포터 기자의 보도 내용이 24일에 있었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판문점에서 만났던 영상을 말하자면은 가져와 있네요.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김을 높이 평가해 왔으며 그가 미국의 적을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독재자와의 화학작용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는 김 위원장과 주고받은 러브레터를 자랑했고 미국이 외교적 양보를 거의 얻지 못한 유명 정상회담을 준비했고 비평가들로부터 언론의 묘기라는 조롱을 받았다. 트럼프가 퇴임 후 가져간 정보문서 중 김씨와의 친서가 연방법 위반 가능성으로 밝혀진 이후 그와 김씨의 관계는 최근 몇 주 동안 다시 정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또 추가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이 모르는 미국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게 어떤 케미칼, 화학작용, 이런 쪽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트럼프 특유의 어떤 말빨, 를 얘기한 건데, 이런 것들을 조금 현재 문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 푸틴이 모르는 미국의 굉장한 핵무기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진짜 핵무기인지 아닌지, 그게 농담인지 아닌지, 그게 불분명한데, 이 국내 언론에서 소개된 것은, 망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좀, 비하하는 뉴스 쪽이 좀 본 것 같아요. 자관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고요. 한국해병대 수륙양용 상륙훈련 실시 10월 26일 로이터인데요. 수륙 양용 장갑차를 탄 한국 해병대원들이 수요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순시하는 군함의 포화를 받으며 해안가를 행진했다. 군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수천 명의 한국군이 훈련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존 스미스와 현영이의 보고, 로버트 비어셀의 편집. 로이타의 이 말하자면 취재 기자들의 표현하는 방식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모아서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뉴스를 검토하고 객관적인 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자의 어떤 뉴스 보도 내용의 원본이 편집장에 의해서 살짝 바뀌고 그래 가지고 이제 왜곡이 되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로이터들은 누가 편집까지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게 독특한 장점으로 보입니다. 어제 10월 26일 날 뉴스 내용을 편집했을 때는 셔먼 차관이 일본 외무차관을 1차적으로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외무차관을 만나는 뉴스로 나왔는데 왜 따로 만날까? 그게 이제 매우 걱정이 돼가지고 뉴욕에서 열렸던 한미일 합동회견에는 회담에서는 합동회견을 못했다는 게 문제가 있었다. 한일 간에 뭔가 이견 대립이 있었다 해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
다음 날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미일 북한이 핵실험하면 비할 데 없는 대응을 경고. 이건 뭐 로이터 뉴스긴 한데요. 물론 이제 그 취재원이 일본인입니다. 다케나카 키요시라는 사람인데, 일본에서 여니까 그 일본을 가운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미가 이렇게 이제 좌우에 올려놓은 그런 게 있네요. 조 장관은 일본과 미국의 모리다케오의 외분 차관 웬디 시먼 국무차관과 함께 연설했다, 스피치했다. 그런 뉴스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도쿄 다케나카 기요시 서울 신현희 최수양 추가 보도 김창란 지음 사이먼 카메론 무어 편집. 그러니까 이 일본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관 한국 기자의 말하자면 뉴스 보도 내용과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편집한 사람,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저기 객관적인 뉴스가 되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뉴스보도 책임 소재가 분명한 로이터라고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 보도 자세가 괜찮다 이렇게 느껴짐이 있습니다. 여러 사진 중에서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제 그 퇴장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상징적인 순서 같아요. 그 한일 아니 미일 한. 그러니까 이제 예의상 또 일본에서 열었지만 이제 뭐 일본에서 열었더라도 이제 셔먼 장관이 이제 먼저 퇴장을 하는 그런 그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본 외무차관에 보이고 우리 외무차관이 그냥 서 있는 모습인데, 일본에서 열리니까 우리는 한껏 그 예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 사진을 좀 해석을 해 봤습니다. 돌아가는 뉴스에 대해서 어떤 그 객관성을 자꾸 보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알자리자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아타트온 무기 생산을 늘린다. 푸틴은 러시아군에 대한 무기 생산과 공급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그래서 이제 푸틴의 행보에 대한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알자지라 이 뉴스에 요즘에 미얀마가 작년에는 매우 뉴스 보도에 나왔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잊혀진 것 같지만은 이렇게 또 뉴스를 알자지라는 보이고 있네요. 미얀마 위기 심화 유엔 특사 재앙적 사망자 경고. 미얀마에서는 1320만 명 이상이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1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유엔 특사가 밝혔다. 이런 대표적인 사진을 올렸고요. 그리고 유엔 특사 노엘린 헤이저는 미얀마 군부가 카친주 북부에 발생한 공습으로 무려 80명이 사망했다고 비난하면서 미얀마 군부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위기가 국민들에게 재앙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옛날에는 이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미얀마 정권하고 연합이 된 로힝야족 학살 이런 거에 대해서, 로힝야족이 인도 파키스탄에 가까운 쪽 역사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미얀마족하고는 좀 틀려서 여기가 경제적으로 천연 가스가 나오고 이러는 데 있어서 이제 경제적 이득 때문에 인권주의자라는 이 앙우산 수치 여사도 결국 로힝야족 학살에는 침묵을 했었다는 거 가지고 또 서방 언론은 공격을 했었었죠. 네, 이번에는 이제 키친주라고
여기에 미얀마 군부가 무슨 저기 공습을 한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내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돌아가는 얘기들이 그 미얀마가 지금 정세가 불안하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더 이상 군사 정권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고 그런 말을 했는데 현재로서도 그 앙산 수지 여사를 체포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앙산 수지 여사의 이 정치 권력을 어, 박탈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그 군사 정권에 의해서 미얀마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미얀마에 우리나라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세 불안은 매우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경제 활동의 불안 요소가 또 하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만든 거 해가지고 뭐 중국에 팔아먹는 천연가스 생산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그것은 보장을 받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한겨레 논설위원회 이 내용인데요. 한중수교 이후 30년간 한국이 익숙하게 여겼던 그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어, 논설위원이 세 가지 중요 키워드를 뽑은 것은 중국식 현대화와 마르크스의 안보 불안을 세계의 열쇠말로 꼽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디커플링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말하자면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나온 얘기는, 첨단 기술 자립을 강조하는 중국발 디커플링도 중국이 벌이고 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대한 경량이 닥쳐오고 있다. 북중로 진영화를 시도하는 중국은 북한이 진짜 핵실험을 해도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국의 변화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 하루아침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이 아니다. 노동운동가들, 위구르인들, 홍콩인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은 중국의 내정이니 눈을 감지 않고 하는 동안 중국은 이렇게 변했다. 이제 눈을 크게 떠야 할 때다. 이 한결의 논설위원회 논지를 보이면서 우리가 30년 동안 눈을 감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겨레는 친중 노선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는 고백이지 라고 저는 조크를 좀 던지고 싶네요. 상징적으로 후진타오가 당 대회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진을 상징적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키가 작은 사람들이 고위직에 오르는지 이게 언론 매체 보도 내용은 제가 인용을 안 했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거로 해서요. 누가 편집했는지 모르지만은 젤렌스키가 상당히 키는 작네요. 근데 이제 뭐 가빠는 그래도 요즘 전쟁 중이라서 꼭 이런 스타일로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캐나다 총리가 육척을 넘어서네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육척이라 그러면은 뭐 장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보통 육척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180 이렇게 얘기하는데 5척의 반이니까 그게 한 뭐 170 정도 선 아니겠느냐. 근데 그 170보다 좀 낮은 젤렌스키 같은 친구가 저하고 키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김정은이도 저하고 키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더 작을지 어떨지.
그 이제 상징적으로 뭐 이렇게 그 사진에 안 들어갔지만 이건 독일 현재 총리죠. 거기다가 이제 푸틴하고 시진핑 갖다 붙였고 이렇게 되는데 재미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찍은 사진인데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상당히 키가 큰 거는 현실적으로 맞는 거죠. 2049년까지 세계 지배하겠다는 시의 맹세. 그리고 이제 이 모순이라는 그 제목의 블룸버그 통신이 26일자로 나왔었습니다. 이 모순을 그 영어 원문은 contradi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유의어로서는 이제 conflict, 제가 좀 쓰는 영어로는 conflict, 갈등, 대립, 이거하고 모순하고 유의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conflict라는 개념으로 해봤습니다. 이 conflict를 우리는 이제 이 번개가 치고 있는 이 갈등 상황을 이렇게 상징적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 영국 외교관이자 지스트래티지 위원회와 왕립연합서비스 연구소의 연구원 찰스 파트는 말했다. 어떻게 말했냐? 뭐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C 부주석의 로드맵에는 모순이 가득하다. 코비드 제로의 도시를 봉쇄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경제성장을 촉진하느냐. 기술 부분에 1조 5천억 달러를 삭감하면서 기술적 자금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냐. 연설과 말이라고 하죠. 말과 자본의 흐름을 제한하면서 세계에 더 많은 것을 어떻게 개방하겠다는 얘기냐.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 거대한 비전을 달성하는 동시에 역사적 임무와 중국의 회생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요구를 완수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재앙적 전쟁을 감수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침례대학의 정치학 명예교수 장피에르 카베스타는 지도부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와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진핑에게 5년은 지난 5년보다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홍콩 시티대학의 조교수인 유동슈는 과거에는 경제발전과 모순되는 것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경제발전과 시장의 신뢰를 훨씬 더 크게 희생할 용의가 있는 것 같다라는 논평들을 쭉 모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시진핑이 모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 다른 뉴스를 보면은 시 주석의 두 연설과 미국의 전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데일리 텔레그램에 나온 뉴스 내용인데요. 제임스 W. 피스톨에는 이분인데 전에도 어디서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뭐 거창하게 수염을 마르크스처럼 이렇게 키운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상징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기고문을 보면은 2022년 4월 21일 아시아 보아 포럼과 22년 10월 16일 제20차 전국대표 회의에서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중국 특색을 가진 근대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시진핑은 표명하고 있고 윈윈 방식으로 세계를 향한 중국의 접근법, 그 다음에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법 아래 평등에 대한 존중도 시진핑이는 얘기를 하고 있다. 결코 내정 간섭 같은 거는 우리는 안 한다. 이런 내용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의 세계 평화에 대한 열망과 평화 공존 5원칙 준수를 강조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다라고 소개를 이 피스터라는 사람이 하고 있네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중국 통일을 향해 굴러가고 있다라고 압축하게 제가 좀 편집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얘기했듯이 이
홍콩 쪽에 있는 어떤 외국 그 교수들 얘기로는 안보 불안에 대한 얘기가 없고, 또 여기 내용에는 미국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갈등 내용은 빼고 이런 그 말의 잔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거를 보면은 어, 중국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분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균형추로서 냉전 시대 발전된 전방위 봉쇄 전략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얘기는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윈윈 방식으로 세계를 향한 중국의 접근법, 이런 쪽에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방어선에 포함시킨다면 봉쇄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약속은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전쟁을 위한 공식이 된다. 아마도 핵전쟁일 것이다. 라고 결국은 은근히 만약에 이 대만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 되는데, 은근히 책임은 그 중국을 봉쇄하는 미국의 책임이다는 쪽으로 이렇게 그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제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중국 그 시진핑이 말과 행동이 다를 것이다. 그게 모순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장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시진핑의 중국이 이 모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을 개인적으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27일 스루프 타임즈를 진행을 해 봤습니다. 추가적인 것이 또 있다면은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